입양인들의 지위 향상과 시민권 취득을 돕고 있는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이 기금 모금 갈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의 처리 오류로 25만 명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들에 대한 프리미엄 공제가 최대 5개월 동안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5세 이하의 불법 이민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급행 서비스가 다음 주부터 전면 재개됩니다. 미국 학생의 17%가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입양인들의 지위 향상과 시민권 취득을 돕고 있는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이 기금 모금 갈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 후 세 번째 집행부도 구성하게 되는데요. 타민족들이 합류해 법조인들과 정치인들의 참여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임동규 기자입니다. 미국 내 입양인들의 권리와 신분 보장을 위해 힘쓰는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이 오는 1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기금 모금 갈라를 개최합니다. 월드허그 파운데이션 길명순 이사장은 올해 4월 재단 설립 후 처음으로 한인 입양인이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밝히고 더 많은 한인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나머지 한국인 2만여 명과 외국인 15,000여 명, 35,000명이 모두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될 텐데 이분들을 나누게 하기 위한 법안이 5월 달에 상정됐습니다.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은 현재 시민권을 받지 못한 채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3만 5천여 명의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서명운동 등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에 입양 기록이 있는 입양인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후원의 밤 행사에서는 안토니오 리베라 주니어 월드허그 파운데이션 3대 회장의 취임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사회보장국의 처리 오류로 25만 명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들에 대한 프리미엄 공제가 최대 5개월 동안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오류 피해 시니어들은 고지서를 버리지 말고 보험사나 사회보장국으로 연락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월 최대 $200에서 $300에 달하는 메디케어 프리미엄 공제를 하지 않아 공제가 누락된 시니어들은 빠르면 다음 달 5개월분의 프리미엄 고지서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메디케어 프리미엄 공제는 통상 메디케어 가입 시니어들에게 지급되는 소셜연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처방약 플랜을 포함하면 월 최대 $300에 달합니다. 연방 메디컬 센터와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이렇게 누락된 공제액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들과 민간 보험회사의 처방약 플랜을 가진 시니어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처리상의 오류라는 이유만 내놓은 상태이며 오류의 피해를 받은 시니어들은 최악의 경우 플랜 취소를 알리는 편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어드밴티지 플랜 제공 보험사들도 확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에트나 측은 영향을 받은 가입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휴메나는 가입자 중 3만 3천여 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시니어들에게 집으로 배달되는 고지서를 버리지 말고 해당 보험사나 사회보장국으로 연락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5세 이하의 불법 이민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의회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 불법 이민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전면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의회가 다음 주 중 이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회가 게빈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19세에서 25세의 불법 체류자에게도 재정적 요건 등을 충족하면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은 내년도 캘리포니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히고 의회가 다음 주 중 이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주정부 당국자는 의회가 승인하면 저소득층 이민자 9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연간 $9,800만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연방정부가 설정한 빈곤선의 약 6배 이상인 4인 가구는 정부로부터 매달 약 $100의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주정부는 건강보험을 보유하지 않은 이들에게 과세해야 하는데, 이는 앞서 오바마 케어에 따라 법제화됐다 2017년 공화당 집권 후 사라진 강제 불이익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AP통신은 해석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합법적인 거주자에게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하면서 불법 이민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뉴섬 지사의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아택의 노인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다른 인종에 비해 낮았고 건강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빈곤 지수는 다른 인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발표한 뉴욕시 노인 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백인 독거노인 비율은 38%, 흑인 34%, 히스패닉 30%였지만 아테게의 독거노인 비율은 14%로 타인종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본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백인 60%, 흑인 45%, 히스패닉 26%였는데 아테게 노인이 52%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비만 고혈압 인구 비율도 아테게가 제일 낮았습니다. 아테게 노인 중 비만은 12%였으며 백인은 23%, 흑인 33%, 히스패닉 35%였고 고혈압의 경우 아테게 노인은 50%로 가장 비율이 낮았고 백인은 57%, 흑인 76%, 히스패닉 78%였습니다. 그러나 아테게 노인들의 빈곤 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아텍의 노인 중 26%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였으며 이는 백인 17%, 흑인 19%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2010년 기준 뉴욕시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약 110만 명으로 총 인구의 13%로 파악됐으며 전체 60%가 여성, 40%가 남성이며 아시아는 12%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시 노인들의 기대 수명은 81.2세로 미국 내 전체 평균보다 2.5세 높았습니다. 15일 내에 심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전문직 취업 비자 급행 서비스가 다음 주부터 전면 재개됩니다. 2019-2020 회계년도 H-1B 신청자 중 신분 변경 신청에 대한 급행 서비스가 지난달 20일부터 실시된 데 이어 오는 10일부터 H-1B 신청자와 보충 서류 요청 신청자들에게도 급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민서비스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H-1B 신청자들은 $1,410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근무일 기준 15일 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민국은 10일부터 24일까지는 신분 변경 신청을 제외한 모든 급행 서비스를 통한 심사 결과 통보를 선불 우편이 아닌 일반 우편을 통해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민국은 선불 우편은 일일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일반 우편은 자동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과속 차량 단속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단속은 오는 수요일까지 계속되며 과속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단속 대상으로 과속 운전 외에도 난폭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부주의한 차선 변경, 신호 무시, 차량 뒤를 바짝 따라붙는 행위, 음주운전, 셀폰과 전자기기 사용, 우측 통행 무시 등을 단속합니다. 뉴욕주는 과속은 주내 교통사고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과속으로 인해 18,17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01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초범의 경우 10마일 초과 시 최소 $45에서 최대 $150의 벌금이 부과되며 11마일에서 30마일 초과 시 $90에서 $300, 31마일 이상 $180에서 $600가 부과되며 이와는 별도로 법원에 $181를 내야 합니다. 벌점도 1에서 10마일 초과 시 3점, 11마일에서 20마일 초과 시 4점, 21마일에서 30마일 초과 시 6점이 부과됩니다. 이례적으로 낮은 실업률이 이어지고 있고 일자리 증가세도 유지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경제도시 뉴욕의 구직 환경은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월렛허브가 발표한 2019 주별 구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은 총점 57.19점으로 전국 50개 주 가운데 20위를 기록했습니다. 구직시장 평가에서 8위에 올라 10위권에 들었지만 경제환경평가에서 35위를 기록해 전체 평가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뉴욕은 중간 연소득 평가와 평균 출퇴근 시간 평가 두 부문에서 상위권 주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모두 전국 50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주들이 상위권에 들어 뉴욕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구직 환경이 가장 좋은 주는 매사추세츠였고 버몬트 4위, 뉴햄프셔 5위, 델라웨어 7위, 뉴저지 8위, 로드아일랜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커네티컷은 13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전쟁 여파로 일자리 증가폭이 크게 줄고 있어 뉴욕의 구직 환경 역시 쉽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월 비농업 일자리가 7만 5천 개 증가했는데 이는 전문가 전망치 18만 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며 글로벌 성장 둔화와 무역 전쟁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신규 고용에 신중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5월 실업률은 3.6%로 전달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는 지난 1969년 12월 3.5%를 기록한 이후 약 50년 만의 최저 수준이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기존의 62.8%를 유지했습니다.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7번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타민족 학생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데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에세이 주제로 정해 한국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는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학생 12명을 선발해 1인당 $2,000씩 총 $24,000의 장학금을 수여한다고 밝히고 올해는 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으로 수혜 대상을 넓힌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장학생 선발 기준이 되는 에세이 주제를 한국 문화와 역사의 선구자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 이유로 정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한국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똑같은 에세이 주제를 외국인 학생들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덕분에 우리 한국 재단이 일단 외국 학생들의 일단은 우리 한국 문화를 좀 더 발전할 수 않을까. 그래서 좀 재밌게 할 거니까 많은 기대가 됩니다. 지원서 제출 마감은 오는 7월 20일까지며 신청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유학생을 포함한 대학교 재학생과 입학 예정자입니다. 구비 서류는 자기소개서, 추천서, 대학교 합격 통지서 등입니다. 접수 문의는 앤드류 박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KBN 뉴스 임동기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수업의 프레젠테이션이나 과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 학생의 17%가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이로 인한 교육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이 인구 조사 데이터 결과를 분석한 결과 미국 학생들 중 17%가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고 18%는 광대역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골 마을인 미시시피주 메이븐의 경우 총 가구 294가구 중 3분의 1이 컴퓨터를, 절반 가까이가 가족용 광대역 인터넷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도시와 시골 학생들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정용 컴퓨터와 인터넷을 보유한 집안의 학생은 집에서도 꾸준히 읽기, 수학, 과학 등을 공부할 수 있으며 수업용 프레젠테이션 다운로드와 온라인 과제 수행 시 가정용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여부로 인한 학습 격차는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커네티컷, 하트퍼드 지역을 비롯한 일부 학교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때 학생들에게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을 나눠주기도 했지만 보조금 문제로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인 제시카 로즌웨슬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디지털 격차의 가장 잔인한 측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학교 폭력, 한국에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한 번쯤 걱정하셨을 법한 부분인데요. 미국에서도 학교 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학생들끼리 괴롭히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학교 폭력.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는 과거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더욱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왕따는 기본이고 집단 폭행이나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한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럿이서 저를 세워놓고 침 뱉고 껌 뱉고 막 욕하고 애들이 점점 심해져서 정말 못 견디겠다 그 정도까지였어요. 특히 학교폭력의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 역시 같은 한인 학생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차별을 많이 받으니까 솔직히 혼자서 밥 먹는 일도 많았고 화장실 가서 혼자 밥 먹는 일도 많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억압이 받더라고요. 그건 분노도 터지지 않았나. 낯선 문화에서 올 수 있는 열등감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화풀이를 같은 문화권인 한인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학업도 힘든데 거기다 영어를 배워야 하고 이 문화를 배워야 된다는 그런 낯선 그런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움들이 조금 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겪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자신감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구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더미넨트하게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함으로써 내가 이 친구보다는 좀 더 위에 있다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미국에서의 학교폭력 처벌은 최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고 학교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등 한국보단 더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폭력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더 급선무란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난달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로 인해 해외를 찾는 관광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3호 관광과 아주 투어, 푸른 투어, 좋은 관광, 태양 여행사 등 5개 LA 지역 한인 여행사 대표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행 전문가 나바오 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전 간담회에서는 한인 여행사 대표들이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의 여행지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취약 요소들을 점검하고 정보 교환, 긴급 연락체계 구축 등 민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김한중 총영사는 여행객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내실화를 당부하고 사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합동 테러 대책본부가 장기간 수사 끝에 맨해튼의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계획했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테러 용의자 이사쿨 알람은 12년 전에 미국에 와 퀸즈 잭슨하이츠에 거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출신 영주권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타임스퀘어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폭발 테러를 실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까지 교통경찰이 주차 위반 등 티켓을 발급할 때 위반을 한 날짜를 잘못 적은 것이 총 2,846건으로 나타나 이 티켓이 무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재정국은 잘못된 날짜로 통보된 교통 위반 티켓을 발급한 책임은 교통경찰과 해당 직원 등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최근 퀸즈와 맨해튼의 7번 전철역에서 여성 승객들의 목걸이를 낚아채 달아나는 강도 행각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40대에서 50대 흑인 남성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남성은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여성을 타겟으로 삼은 뒤 전철이 다음 정차역에 도착해 문이 열리기 직전 목걸이를 가로채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은 표준시험과 SAT, ACT 성적을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요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표준시험이 고교 졸업 요건으로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고교 졸업 요건의 변경이 불가피해졌지만 당장 졸업을 앞둔 12학년과 11학년의 경우 혼란이 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교육법률센터 측과 교육국은 현행 고교 졸업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오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으나 오후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영상 24도, 밤 최저 기온 57도, 섭씨 영상 14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